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활비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업무 추진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그것도 심야 시간대 썼다고 합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가량 되는 돈인데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천막에서 달려왔습니다. 천막에서. 네. 예. 스튜디오.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기 연휴가 있어요. 그렇죠. 연휴가 있었으니까.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포근해요. 예. 정들었던 스튜디오라 며칠. 밖에서 노숙하면 힘들어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텐트에서 자면 힘들어요. 불과 며칠인데도 말이죠. 네. 매우 변함없이 스튜디오가 포근합니다. 예, 저희 뒤에 또 LED를 또 하나 또 그러게요. 예. 신의 한수로 크게. 이제 저게 이제 동영상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 이제 주말에 한번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소품도 그렇고 자꾸 기획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방송도 말이죠. 그만큼 또 품위 있는 방송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은 품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총에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심재철 의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제가 해드렸는데 내용은 그런 거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뭐 이런 거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이어야 되는 문건에 대해서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불손하다. 뭐 이렇게 해서 심재철 의원을 직접 공격한 건 아니지만 이 보좌관들이 이 문건의 내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주장이고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심각하리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것은 무고다 해서 이게 사실은 맞고소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네네. 맞고소되어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오늘 신의 한수에서 제가 보도해 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 사건이 맞고소돼 가지고 재판에 또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재철 의원님이 정보보호에 관한 법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 또는 무고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심재철 의원께서 열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내용이 지금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당연한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이 사건 본질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부분에 지금 좀 전에 신혜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업무 추진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금액도요. 예, 대통령 박근혜 정권 때 그 특활비 부분 이러한 내용에서 나왔던 뭐 몇천만 원, 1억 수수 이런 것도 훨씬 더 넘는 정말 이 업무 추진비는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특활비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영수증 처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고위권으로서 특별 활동에 쓰는 국정원 내역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업무 추진비는요. 국회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업무 추진비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 안 가는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11시면은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다 꿈나라. 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잠자고 다음날 일을 준비할 시간이죠. 그때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1시서부터 심야 시간대, 새벽이 되는 거죠. 이 시간대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사용된 건수가 자그마치 231건. 231건이고요. 금액으로는 4,594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사용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요. 공직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휴무하는 시간, 공식적으로 지금 뭐 이번 정권 들어와서 주 52시간 근무 이거 엄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가 안 합니다. 흔히 말해서 말이죠. 휴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대에
1611건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우. 1611건이고요. 금원적으로 따지면은 자그마치 2억 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예, 되는 그러니까 거죠. 합하면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야 시간대 231건과 법정 공휴일 일요일 주말 포함해서 쓴 거 1611건 도합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불법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 무슨 근거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예산 및 기급 운영 계획에 대한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이거 한번 보시면요. 비정상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11시, 밤 11시서부터 심야 시간대는 비정상 시간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불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과거 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이번에 또 법정 휴일. 그렇죠. 예. 맞죠. 그리고 또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이때 또 업무 추진이라는 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업무를 말이 안 돼요. 업무 시간 외에 했는데 예. 그것을 업무 추진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사적 영역에서 쓴 돈까지도 그 내용에 보면은요, 뭐 흔히 지금 추정되는 내용들이 그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뭐 노래방, 주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업무를 말이죠. 무슨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술 먹으면서 국가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없죠. 무슨 암행 가기 전에는. 예, 작정하고 기획적으로 말이죠. 암행을 가서 무슨 사정기관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기관들은요, 검찰이나 이런 데는 또 별도의 특활비가 나가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무슨 뭐 정부가 말이죠. 암행을 가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 시간대가 밤 11시서부터 그 이튿날 심야 새벽이에요. 새벽까지. 네, 새벽이요. 그리고 심지어 공휴일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뭡니까? 노동인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52시간 절대적으로 지키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법정 공휴일은 물론이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막 그 사용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뭐 어떠한 이유로 명분을 삼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금 집행 지침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집행 지침, 국회에서 만드는 예산 및 기금 운영의 계획에 대한 집행 지침에는 반하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고 이것을 국민에게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고발 형식으로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그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 자료를 이제 가져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보좌관들의 행위인데 심재철 의원의 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냐면 의원님의 업무 영역은 손을 대지 않았다. 보좌관들의 업무 쪽을 압수수색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서진도 아니고 보좌관은요, 국회의원의 업무를 완전히 그 행적으로 말이죠. 그 수반하고 그리고 업무를 협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보좌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활동을. 그런데 보좌관의 영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곧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할 때는요. 사실 국회의장의 동의 및 어떠한 그 업무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국회의장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및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에서 기가 막힌 게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반쪽짜리 의장이죠. 문희상 의장은 자기 자신의 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활동 영역을 보호하고 또 옹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야 의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주관하는 게 국회의장의 본연의 임무고요. 그런데 뭐 아주 간단하게 허락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들려나와서 이게 또 하나의 그 한국당 의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큰일이에요. 예. 예, 한마디로 업무 추진이라는 민명 아래 사적 용도로 막 쓰이고 주말에 노래방 가고
또 단란주점 같다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누가 썼을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 뭐 이렇게 업무 추진비 막 쓰는 사람들은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예. 지금 뭐 그 주객이 전도됐다, 본질이 호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이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또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억지 춘향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 고발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불허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다른 어떠한 현금 뭉치를 훔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번에 이 사건은 이 예산안 내역이라는 거 열람한 거 이것은요 국가 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안 내역을 회람해 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데 직결돼 있어서 1급, 2급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러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이런 걸 구실로 삼아서 지금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아주 다선 의원인데 이러한 의원을 갖다가 탄압 아닌 탄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 세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그러한 국회 기관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국회 본연의 임무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감시감독, 그렇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인데 그 본연의 임무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말이죠.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도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심재철 의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덮여지는 감은 있지만 사실 엄중하고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에요. 이 신창현 의원은 말이죠. 국토교통부 산하의 소속위원인데 이 피감기관인 LH기관으로부터 절대 국가 기밀이다, 보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문서까지도 공공연하게 폭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지금 택지개발 이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 여러분들 뭐 기획부동산들이 난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건 지금 심재철 의원님보다 훨씬 이전에 이게 지금 한국당에 의해서 야권에 의해서 고발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말이죠. 고발인 피고발인조차 지금 검찰에서 조사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심재철 의원께서 이 폭로했다고 하는 이 문건은 말이죠.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말이죠. 이건 대정부 질문과 함께 국정조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신창현 의원의 얘기는 이 문건 이 폭로는 뭐냐면요.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한 거고 이 신창현 의원이 그 피감기관인 LH로부터의 문건 입수, 이 경위서부터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되고 이 신창현 의원의 문건 폭로, 이것은요 국가 기물을 폭로한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 검찰이 그거는 차지하고 이거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검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의 이 문건은요 여야가 국회에서 따져야 되고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되는 사건이지 이게 심재철 의원을 뭐 고발해갖고 검찰이 지휘해가지고 이걸 수사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요. 뭐 상호명과 금액별로는 비어 호프집 118건, 주막 막걸리 43건, 이 작가야라고 있잖아요. 네네. 일본식 주점, 주점. 여기서 38건, 와인바, 와인바 9건, 그리고 그냥 바.
빠 가면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시대표가 가보고 싶은가 봐, 한번. 빠! 14건. 예, 14건이 있고요. 금액으로는 139만 원.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작지 않은 돈이죠. 예, 이게 한 번 갈 때마다가 10만 원 이상씩 썼다는 거 대표님 아니에요? 지금 예. 김영란법이 완화된 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엄청난 예, 돈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도 사용됐는데 총 70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고급 스시, 초밥집. 예, 일식을 주로도 많이 갔네요. 요런 데서 많이 먹었는데 473건에 6,887만 원. 어우, 와우. 이야, 맛있겠다. 청와대 정권 잡으니까 좋네. 예, 스시집 가갖고 6천만 원, 거의 7천만 원을 쓰네. 예. 그리고, 보니까, 평균 14만 원이래요. 금액도 계산했네요. 평균 14만 원. 김영란법 위반이네, 이거.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로 500만 원. 예. 이거 뭘까? 인터넷 결제 뭐 했을까? 500만 원. 아, 그리고 이건 좀 그렇다. 예. 미용 업종. 8건이나 됩니다. 어제는 뭐 이발하고 뭐 이런 것도 돈, 카드로 썼나봐요. 업무 추진비로. 아이고, 사장님 바쁘신데 머리나 깎고 가시죠? 하면서 쓴 거야? 이거 뭐야? 그런 거는 자기 일신상의 이유인데 그게 업무 추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발하고 그러면 참 유치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이게 한 1,500만 원가량 썼는데요. 133건. 참. 그 다음에 평일에 사용한 백화점업. 평일에도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에 625건, 7,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오락 관련업 10건, 241명. 저거는 오락 관련이면 뭘까, 이거? 저 이제 스크린 골프나 이런 거 아하.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스크린 골프가 그 직장인들 위해서 심야 시간에도 많이 아하.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보면 지금 이제 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뭐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건 없는데 그런 거 뺀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 유흥업 하시는 분들이 예, 약간 불법적으로 할 때는 상호명을 바꾸죠. 바꿔서 네, 하고 맞습니다. 카드 딱 저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런 데 갔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딱 해보니까 여기 저도 분명히 이제 접대차 갔는데 아니 여기 왜 상호명이 다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무슨 양복점. 근데 긁은 시간은 밤 12시 반. 그러니까 밤 12시 반에 누가 양복 맞추러 가는 사람도 없고 양복 재단사가 그 시간에 나와서 뭐 재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자기네 그 고객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영업 상술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미용 계통, 이 머리 뭐 다듬고 뭐 이런 거, 마사지 뭐 이런 거는 자기 일신상의 이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업무 추진비에 자기 사우나비까지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약에 공직자 안 하면 목욕 안 하고 삽니까? 그런데 저렇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게 뭐냐면 국민의 혈세 자체를 아주 그 가볍게 취급하고 그렇죠. 만만하게 보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게 엄중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월급도 적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당연히 그러니까 직장 공직자 생활 안 해도 들어가야 될 돈을 갖다가 업무 추진비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참 정말 파렴치한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심재철 의원의 국민 보고 진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에게 이 보고하는 이 진실 내용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 본질을 호도하고 말이죠. 그 자료 유출 공개에만 문제를 삼는 꼴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 뭐냐면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거 그거 뭐 차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떠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고 조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국회에는 어느 정도 이 문제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제재 방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검찰이 와서 사람이 그것도 국회의원께서 직무하고 있는 의원회관 사무실을 개장듯이 지진다는 이 자체가 독재 정권 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과거 지금 기획재정부가 하는 게 말이죠. 과거에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 대국민 사기 언동이 있었죠. 사기 거짓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공직자 생활 부산에서 검찰 활동을 하면서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말이죠. 내첩
내연의 여자를 뒀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내연의 그 관계에 있으면서 혼의 자식까지 낳고, 예,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게 해도 엄중한 사정기관의 검사가, 예? 이러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끝까지 총장직까지 올라요. 또 이런 사람이, 예? 아주 검찰의 최고봉까지 오릅니다. 최동욱이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다 밝혀진 거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최동욱 끝까지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들, 예? 홍길동의 자식입니까? 김선달의 자식입니까? 애비를 애비라고 부를 수 없고, 예?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말하면 최고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직을 안 할 망정 내 핏줄이잖아요. 예? 자기의 정액으로 나온 자식인데 그걸 아니라고 말이죠. 자식 없다고. 심지어 퇴임하는 날에 말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와이프와 자기 딸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이죠, 거기서 맹세를 해요. 내 부인과 내 딸이 이 자리에 있다. 퇴임식 한번 보세요. 최동욱 총장 퇴임식 때 혼의 자식 없다고 말이죠. 자기는 자기 부인을 배신한 적이 없답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자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 나오기 전에요, 특검 후보자까지 올랐었어요. 여러분들, 최동욱이가 말이에요. 파렴치한 게 아니라 인간 말종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획재정부의 그 심재철 의원 고발 사건에 왜 견주어서 보냐면, 이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바로 과거 최동욱의 파렴치한 뻔뻔한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최동욱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정원의 서초구청의 과장입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 팀장이라는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쪽에 가족관계 등록 팀장이다 보니까 가족관계 서류가 있겠죠. 이것을 국정원에 좀 넘겼나 봐요. 네. 사실 너무도 그때 중차대한, 아주 국론이 불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혼의 자식이 있겠냐? 한쪽에서는 야 설마 그러겠냐? 우리 우파에서는 정말 저런 거짓말하고 있다. 또 좌로 경도된 사람들은 아무리 최동욱의 말이 맞지,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결론은 지금 좌파들이 말이죠, 쇠고기 파동, 가짜 쇠고기,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광우병 걸려 죽는다라고 했던 거하고, 두 번째가 최동욱 사건, 이거는 지금 좌파들도 입을 다물어요. 찍소리 못합니다. 최동욱이 아들 없다며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찍소리 없어요. 그 다음에 LA 갈비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딱 그런 짝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서초구청장이요. 네. 지금 뉴스에 어영부영하면서 이게 덮여졌는데, 지금 실형 1년을 받으셨어요. 실형 1년을. 근데 최동욱은 아직도 그냥, 예,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국민의 질타도 없고, 이 정부 차원에서, 아니 이 적폐청산한다면서요. 이 최동욱이 불러다가, 예? 허위사실 유포, 이거 끌어다가 이 정권 안에서 말이죠, 법적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공직자 적폐는 공소시효 없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보세요. 공소시효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식 낳고 내연외철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행위하면서 그 아파트를 들랑달랑하고 말이죠,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공직생활한 사실은 공소시효가 없으면 지금 이거 위법사실이니까 끌어다가 조사해야죠. 맞아요. 아, 정말 진짜, 아니 화가 나는 게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살기 팍팍하다고 난리고 말이죠. 저희도 사무실에서 뭐 한 푼 쓰려고 그러면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 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국민과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밤에 나가서 말이죠, 업무 추진비로 펑펑 쓰면서 고급 스시집 돌아다니고 말이죠, 미용실까지 돌아다니고 말이죠, 오락실 돌아다니고 말이죠,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이러려고 정권 잡은 겁니까? 이러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도하는 내용은 지금 한국당에서 말이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힘든 버거운 싸움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국회의장이 말이죠, 이 집권 여당 청와대에 완전히 경도된 자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의원들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지금 사정기관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하는데 그대로 그냥 허락한 거예요. 네.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한국당 뭐하냐 가짜 우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툭하면 한국당 너희들 뭐하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언코 제가 볼 때는 위장 우파들이에요. 위장 우파.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기울어진 게 아니라요. 저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아무 힘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는 뭐 지금 집안에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당에 말이죠. 실질적인 리더, 어른이 없다 보니까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아주 마음 놓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예,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저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너는 비대위원장이지 네가 그 당의 어른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뻔뻔스럽게 그냥 막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찬 지금 더블당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 여러분들 20년 장기 집권에서 말이죠. 해보니까 이게 실제 말해보니까 말이죠. 이게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될 얘기인데 이런 워딩을 남발해도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술 더 떠요. 50년 해야 되는데 50년. 50년. 예.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지금 대정부 투쟁을 지금 공식 선언했는데요.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 약합니다, 사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비대위원들 여러분들 있지만 다 거의 보면은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한 코드예요. 코드라인들이라고. 그게 비대위원회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래의 본질이 친노였던 김병준 의원이 이러한 것, 그러니까 대정부, 대여권에 대해서 정말 그 투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우파의 순수한 국민들이 서포트해서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심야에 말이죠. 이렇게 뭐 반란 좀 의혹은 나오고 있고 뭐 같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노래방 남들 다 나오고, 자야 될 예. 시간에 쓴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달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중요하죠. 같고요. 이거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고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로 반납해야죠. 그리고 환수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을 했던 실제 일선의 공직자들은요 모두 이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되고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신의 한수에서 처음 보도내지만 계속해서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신의 한수도 아마 계속 패널들 나오시고 뭐 하면 이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이 그 업무 추진비, 청와대 업무 추진비 문제는 이것은 아마 당분간 계속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여러분들 지금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달랑 나왔지만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정부가 지금 그 야권이 지금 다 붕괴된 사건에서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자기들끼리만 쿵짝쿵짝하면 지금 어떠한 것도 다 결행하고 할 수가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심재철 위원회 같은 이러한 그 문건 공개는요. 앞으로도 야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탄압하는 거에 주저해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그 야당의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은 물론 그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거 두렵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바라보고 이런 심재철 의원의 이 문건 폭로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 알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오후 10시에는 신의 한수 10시 뉴스가 1회로 방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녹화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저녁에는 생방송을 하는데 또 우리 황경구단장 그때 쉬는 시간 또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 천막 대검 앞에 있는 천막에 좀 많이 찾아가 주고요. 법원 앞입니다. 법원, 예. 그렇죠. 법원. 아유, 네. 죄송합니다. 대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대검에 예. 오래 있다 보니까 예, 맞아요. 예. 법원이야, 법원. 예. 예. 자, 법원 앞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 동그랗게 나오죠. 예, 그리고 밑에 추천 버튼.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또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